자, 이제 파티클로 물론 시뮬레이션을 한번 경험해봤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자,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 피그헤드라는 돼지머리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로 5 정도 올려주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5 정도 올려주고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 다이나믹을 얘를 할 거예요 라는 표시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가 DYM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OBJ 단으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지오메트리 쌉 안쪽이 아니라 OBJ 단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기왕이면 피그헤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이 OBJ 지오메트리 노드를 잡고 선택을 해놓고 리지드 바디 쉘프 탭에 가서 이 RBD 오브젝트라는 쉘프 탭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답 네트워크가 이렇게 지오메트리 바깥에 나와 있는 거를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안에 들어가면 이 다이나믹이라고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아래쪽에 이렇게 REST 포지션이라는 노드와 어셈블이라는 노드와 그 다음에 답 임포트라는 노드 이렇게 세 가지 노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답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6개의 노드가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드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제일 위에 RBD 팩트 오브젝트라는 노드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드는 이제 파티클에서 팝 오브젝트랑 비슷한 노드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리지드 바디 팩이라는 요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 시뮬레이션에 이제 주체가 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머지 노드가 이것저것 합쳐질 수 있으니까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솔버라는 우리가 팝 솔버 노드를 봤었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해 라는 이렇게 계산식이 들어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머지 노드 하나가 붙어있고 그래비티가 붙어있고요. 팝 포스랑은 다르죠. 그래비티라는 중력을 주는 그래비티 포스라는 노드가 달려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리지드 바디 물론 팝에서 조금 봤지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먼저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그헤드라는 노드에 보면요. 오브젝트 네임에 $OS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OBJ 오토 답 네트워크 이 노드 안에 이렇게 피그헤드라는 요 RBD 팩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이 RBD 팩 오브젝트라는 이 지오메트리의 기본 설정 값들, 언제 0 크리에이션 타임, 그 다음에 뭘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이디는 뭔지, 이름은 뭔지, 뭐 이런 기본 값들이 고유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플러스 표시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뭔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값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브젝트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요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기본 데이터에는 이렇게 기본 값들이 들어가고요. 또 옵션스라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요것들이 이제 여기 합쳐서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거 외에도 보면 콜라이더스나 이런 어펙터, 그룹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오메트리, 솔버 이런 데이터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포함되는 건지 한번 이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전부 디서브를 해볼게요. 이렇게 디서브를 해봤더니 이제 뭔가 좀 없어진 것들이 보이죠. 자, 머지 노드 하나를 켜볼까요? 요거는 변화가 없고요. 얘도 변화가 조금 있는데 유의미한 변화는 일단 요건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리지드 바디 솔버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솔버라는 항목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지드 바디 팩 오브젝트에 이 솔버를 달아주면은 이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솔버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래비티를 이렇게 달아주면 여기에 이 false라는 데이터에 이 그래비티가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이름 falses의 그래비티, falses의 그래비티 이게 포함이 된 거고요. 리지드 바디 솔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 네임 솔버, 여기 데이터 네임 솔버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 네트워크, 답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오브젝트에 노드들을 달아서 데이터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럴 때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인풋 아웃풋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색. 자, 반면에 여기 보면 그래비티에 보면 이런 녹색도 있고요. 여기 보면 분홍색도 있죠. 녹색과 분홍색은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분리를 하지는 않아요. 분홍색은 이제 흔히 솔버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계산식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팝, 포스 이런 것도 사실상 좀 솔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 안에 포함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녹색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라 그래서 그냥 단순한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연결하는데 뭐 그렇게 사용하는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비티도 이렇게 달 수도 있지만요. 뭐 또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죠. 네, 여기 녹색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은 apply 데이터 뭐 이런 노드를 가지고요. 데이터를 apply 적용하는 노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보시면 false라는 요 데이터가 이 오브젝트에 적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회색 라인은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곳, 녹색이나 보라색은 데이터나 솔버 이런 데이터 항목들을 연결하는 곳,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비티 솔버를 다시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자, 우리가 팝에서도 한번 봤지만요. 이게 답과 쌉의 좀 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노드가요, 사실은 좀 쌉에서 말하기엔 좀 이상해요. 솔버를 우리가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리지드 바디 다 계산하고 중력을 달아줘? 이 말이 되는 얘기야? 좀 이상해요. 사실 우리가 쌉에서라면 이런 게 오히려 이렇게 달아줘야 말이 될 것 같죠. 왜냐면은 그래비티를 연결해서 중력을 달아주고 이제 그 중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 그래서 결과를 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다나 네, 이렇게 달아도 떨어지고요. 얘는 네, 당연히 아래에다 달아도 당연히 여기다 달아도 똑같이 떨어지고요. 이 위에다 달아도 뭐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달아도 당연히 그대로 떨어집니다. 네. 아까 본 것처럼 얘네들은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포스를 넣어줬다. 네. 그 다음에 솔버를 넣어줬다. 이 역할만 하는 거라 여기다 넣어주든 위에다 넣어주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계산은 여기 갈색이 표시된 여기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결이 자, 이제 여기다가 그 컬리전 하나를 추가해 줄 건데요. 쉘프 탭에 이렇게 보시면은 컬리전이라는 탭이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컬리전 탭에 가셔서 여기에 그라운드 플랜이라는 요거를 이렇게 OBJ 단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그라운드 플랜 오브젝트라는 지오메트리 하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 네트워크에 가면 요렇게 요 두 번째 머지에 이렇게 그라운드 플랜이라는 노드 하나가 이렇게 스태틱 솔버라는 솔버가 달려서 머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땅에 실제로 충돌을 하게 되겠네요. 자, 후디니의 이제 리지드 바디,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체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리지드 바디는요, 자, 크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태틱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액티브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실제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이 되는 오브젝트를 말을 하고요. 스태틱 오브젝트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말을 해요. 그라운드 플랜에 이 바로 바닥같이 이 돼지가 바닥을 친다고 바닥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 애들을 스태틱 오브젝트라 그러고요. 스태틱 오브젝트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솔버가 이제 스태틱 솔버라는 솔버고요. 사실 리지드 바디도 그런 계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수작업을 할 때 솔버를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라운드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쉘프탭으로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태틱 솔버를 쓰기 때문에 또 굳이 이거를 다시 리지드 바디 솔버로 바꿔주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오메트리 하나를 추가를 해볼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달아주고요.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타입으로 해주고요. 프리퀀시는 4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여주고요. 자, 센터 5 정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10까지 좀 다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 스피어 얘를 자, 똑같이 이제 리지드 바디로 RBD 오브젝트로 만들라 그러는데요. 자, 스피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 오토답넷이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RBD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아까는 분명히 오토답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안에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스피어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쉘프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이거 같이 돌릴 게 아니라 다른 시뮬레이션 하나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쉘프 탭을 누르거나 혹은 현재 어떤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OBJ 오토답 네트워크를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뇌 표시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시뮬레이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여도 이렇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막아놓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막는 경우겠지만 이제 여기에 오토로 돼 있더라도 요거만 막아주면은 밤 네트워크들의 동작을 전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우클릭을 눌러보면요. Create New Simulation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새로운 시뮬레이션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선택하는 옵션이 1번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뭘 잡고 이렇게 쉘프 탭을 누르면은 이 담 네트워크에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 시뮬레이션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스피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원에다 갖다 놓고요. 이제 다시 아까처럼 RBD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이쪽에 추가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스피어 1의 노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현재 작업하는 시뮬레이션이 뭔지를 고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플레이할 때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는 이것도 이쪽이 아니라 요 아래쪽 요거의 메모리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옵션을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끊는다고 해도요. 네. 지금 저희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었는데요. 원으로 가보면 파란색이죠. 네. 시뮬레이션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걸로 바꿔보면 아직 갱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파란색, 요 갈색 요 바도 여기서 선택한 시뮬레이션의 현재 메모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삭제를 해주고요. 이제 요 아까 요 스피어와 제가 잠깐 연결을 풀었는데 요 돼지 머리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면서 같이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래비티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이 그래비티가 어디 달려있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아까 같은 경우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그래비티를 만약에 여기다 단다.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생기게 되죠. 플레이를 해보면은 스피어에는 영향을 안 받고요. 그래비티가. 그쵸? 스피어에는 영향을 안 받고 돼지에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달리든 순서는 중요하진 않지만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기 보면 피그헤드에만 그래비티가 들어가고 스피어에는 여기 그래비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는 이 노드가 답이라고 무조건 어디다 붙이든지 어디다 붙이는지 상관없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OBJ에 붙여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RBD 오브젝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아까 오브젝트 네임 잠깐 봤고요. 사패스라는 곳을 보면은 OPinf 패스 뭐 이렇게 경로명, 0 이렇게 돼 있는데요. OPinf 패스라는 거는 해당 경로의 inf 패스 상위 노드를 가져와라. 인풋이 여러 개 있어요. 머지도 인풋 두 개죠. 이렇게 인풋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인풋을 갖고 와라. 이런 식이고요. 자, 그래서 요 결과물이 뭔가 보면 바로 요 노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로 경로 따라가 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답 임포트 1이라는 노드에 위에 연결된 노드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아까 돼지머리 만든 거에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단 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RBD 오브젝트에는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옵션들이 많지는 않고요. 먼저 Initial State,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해주는 옵션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잠깐 볼 거고요. 자, 그다음 먼저 피지컬로 가보면요. 자, 밀도, density, 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rotational stiffness라는 옵션이 있고요. 또 bounce, friction, 이렇게 그 물체의 어떤 물리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테이셔널 스터프니스는요, 이제 회전에 얼마나 좀 그 안전성을 주느냐, 뭐 요런 이제 뜻이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길다란 물체들이 굉장히 팽글팽글 도는 경우, 회전에 뺑글뺑글 도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터프니스 값을 좀 올려주면 그 회전들의 좀 드래그들이 먹어서 좀 안정적으로 회전을 하는 뭐 요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운스 같은 경우는 탄성이고요. 이제 0이면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완전히 붙을 거고요. 공을 한번 볼까요? 대기진 잘라버리고요. 하이드. 0이 될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면 이렇게 쿵 붙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1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탄성을 갖죠. 왜 원래까지 안 튀겼죠? 그라운드 플랜에도 물리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운스 0.5죠. 여기도 1로 바꿔주면 완전히 그냥 고무공 같이 되버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운스고요. 마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찰력이고요. 얼마나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지 그 옵션이겠죠. 자, 예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 자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어차피 이렇게 대량의 물건들을 뭐 많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덴스티니 이런 거 무게가 있고 없고 뭐 바운스가 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현재 리지드 바디는 뭐 프랙처 조각이 뭐 기본 뭐 수천 뭐 수백 수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상 뭐 얘는 바운스가 좀 작고 마찰이 좀 세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따질 규모가
아니게 됐어요. 예,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옵션들을 로테이셔널 스터프니스 정도만 좀 조절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팽글팽글 돌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쓴다던가 뭐 이 정도지, 뭐 개별로 막 지오메트리를 얘는 뭐 많이 튀기는 애니까 바운스를 0.9로 줘야 되고 마찰을 뭐 2로 주고 뭐 이런 일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렛 데이터라는 탭을 볼 건데요. 자, 블렛이라는 거는 블렛 솔버라는 리지드 바디 엔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지드 바디가 이제 예전에 성능이 좀 떨어지던 시절에 이제 거의 리얼타임으로 성능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제 블렛 엔진이라는 엔진이 개발돼서 나왔고요. 예, 지금 후디니에도 보면은 여기 RVD라는 엔진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후디니에서 예전에 쓰던 엔진이고요. 이제 블렛이라는 엔진이 개발되면서 이제 후디니도 이렇게 디폴트를 블렛 엔진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나왔습니다. 속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쓸 이유 자체가 별로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블렛 데이터라는 탭은 이 블렛 솔버를 사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컬리전 관련된 옵션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블렛이라는 리지드 바디 솔버가 이제 컬리전을 시킬 때 컬리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옵션들이 이제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요. 뭐 다른 것도 조금 있지만요. 자,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뭐 팝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리지드 바디 볼륨 앞으로 플립 이렇게 뭐 넘어갔을 때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컬리전이에요. 자, 우리가 컬리전이 그냥 컬리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지오메트리를 100% 정확하게 컬리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실제로 컬리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예요. 자, 블렛 데이터 같은 경우에 show guide geometry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실제 컬리전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체크해서 돼지머리랑 좀 다르죠. 꺼보겠습니다. 자, 스피어 스케일을요, 들어가서 스피어로 가서요, 0.4 정도로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돼지머리는 들어가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 50도 정도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답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렇게 그냥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제 컬리전 분명히 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자, 자세히 보면은 이 돼지머리가 공에 닿기 전에 공이 밀려나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려나는 게, 그쵸? 부딪히기 전에 뭔가 힘을 받는 것 같죠? 자, 왜 그러냐면은 show guide geometry를 여기 피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컬리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부딪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이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게 우리 눈에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되고 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컬리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컨벡스 헐이라는 모드예요. 컨벡스 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볼록 다각형이고요.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그냥 이어 붙여서 적당하게 볼록 다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컬리전 시켜주는 이런 모드고요. 속도가 이게 꽤 이제 속도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쓰고요. 속도가 이제 빠르죠. 왜냐면은 가이드 지오메트리 자체가 이렇게 해주면은 디테일이 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자, 반면에 정확한 충돌을 하기 위할 때는 이렇게 컨케이브라는 모드를 해주면요. 자, 다시 지오메트리 가이드를 보면, 그리고 위에 요 디스플레이 지오메트리 꺼보면은, 네, 이렇게 정확한 모양으로 실제로 컬리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공에 정확한 컬리전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케이브로 사용해야 될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대량의 시뮬레이션들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컨벡스홀로 그냥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상황을 만들어서 사실 돼지머리가
제대로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컨케이브가 아닐 때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지형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렇게 이런 지형에다가 우리가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럴 때 바로 이 지형을 컨벡스로 컬리전을 시켜주면은 컨벡스니까 볼록다각형이니까 이렇게도 아니죠. 이런 상태로 컬리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컬리전을 하니까 공이 여기에 닿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컨벡스를 쓸 수가 없고요. 컨케이브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이렇게 뭐 쪼개서 컬리전을 한다던가 이런 다른 방법들을 좀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컨벡서를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컨케이브로 작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말고도요, 더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컬리전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아예 박스 형태로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겠죠.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컬리전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캡슐 형태 이렇게, 혹은 뭐 실린더, 스피어, 플랜도 있어요. 심지어는 플랜. 이렇게 다양한 여러가지 컬리전 모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요. 대부분은 컨벡설 정도면 뭐 충분한 속도가 나오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박스나 스피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이나 뭐 예를 들면 둥글둥글한 물체들이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닌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뭐 한 2000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다 그러면 굳이 호박의 디테일을 살릴 필요 없이 뭐 스피어나 캡슐 타입 정도로 이렇게 타협을 볼 수도 있겠죠. 속도는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컬리전 타입 관련된 옵션이 블랙 데이터 쪽에 들어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블랙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볼륨이나 뭐 물 시뮬레이션, 모든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이랑 돼지머리를 다시 원상복귀를 좀 시켜볼게요. 로테이션 다시 돌려놓고요. 공도 사이즈를 다시 1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쪽에 가서 이제 여기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피지컬 얼추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블랙 데이터 여기 중요한 것들 조금 봤고요. 이니셜은 이제 초기 값인데 나중에 본다 그랬고,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니셜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이제 타입을 뭘로 쓸 거냐 이런 항목인데요. 크게는 액티브가 있고요, 스태틱이 있어요. 보면은 크리에이트 액티브 뭐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애니메이티드라는 항목이 있고요, 디포밍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크리에이트 스태틱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얘는 액티브, 얘는 스태틱이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 스피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요.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영향을 주기만 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애니메이티드 스태틱과 크리에이트 디포밍 스태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밖에 나가서 이 스피어에다가 좀 키를 줘볼 건데요. 자, 1프레임에 한 여기 마이너스 5 정도 가볼까요? 네, Z축으로 하죠. 네, 마이너스 5 키. 그 다음에 한 50프레임쯤에 가서 플러스 5 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제 스피어가 이렇게 이제 답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지금은 이 스피어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크리에이트 스태틱 오브젝트라서 그래요. 크리에이션 프레임에 이 지오메트리를 갖고 와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크리에이트 애니메이티드 스태틱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 요 넣었던 요 키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플레이해보면 움직이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스피어는 시뮬레이션 되지 않아요. 아까 애니메이트 우리가 키 잡은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뿐이고요.
되지만 여기에 철저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 스피어에 있는 키를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키를 주는 대신에 안쪽에다가 요 스피어에다가 -5 키, 그 다음에 다시 50프레임에다가 5프레임 키, 이렇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에 들어가 보면요. 자, 분명히 크리에이트 애니메이티드 스태핑인데도 플레이를 해보면 여전히 전혀 동작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모션 블러나 이런 거 설명할 때 트랜스폼과 디폼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 지오메트리 상에 들어있는 요 매트릭스를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안쪽에서 스피어에다 키를 줬다는 거는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건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포지션이 실제로 직접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 P 값이 변하는 거지 이거에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아니라 포인트 디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티드 스태틱으로는 적용이 안 될 거고요. 대신 크리에이트 디포밍 스태틱 오브젝트를 골라주면 이 스피어가 이제 아까처럼 그대로 디폼 되는 것까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디포밍 액티브 오브젝트는 뭐냐? 그러면 이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시뮬레이션도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하게 되죠. 자, 정확히는요, 크리에이트 디포밍 액티브 오브젝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키를 주고 시뮬레이션도 적용하고 뭐 이런 용도라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돼지 얼굴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혹은 뭐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디폼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을 때 그런 디폼을 적용하면서 시뮬레이션도 일어나는 뭐 이런 종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폼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종류, 액티브와 스태틱, 시뮬레이션이 되냐 멈춰 있느냐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5가지 정도 타입으로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스피어에 아까 요 키 줬던 거는 잠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비티를 이렇게 띄어서 돼지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는 그냥 놔둘 거예요. 이렇게 적용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제 이 스피어는요, 그래비티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죠. 돼지는 떨어지지만요. 그쵸? 자, 스피어 쪽에 가셔서요, 요 블렛 데이터에 가면은 아래 여기 이너블 슬리핑 0.81 요런 옵션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이너블 요 리니어 스레졸드를 한 4 정도로 올려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이 가다가 멈춰버리죠. 자, 요게 바로 슬리핑이라는 옵션이고요. 자, 블렛 솔버에서, 왜냐면 여기 블렛 데이터에 들어있죠. 블렛 솔버에서 속도나 이런 앵귤러 각 속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슬리핑, 시뮬레이션을 멈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리니어 스레졸드 4라는 건 뭐냐면요. 속도가 4를 넘어가지 않으면 얘를 멈춰라 이런 뜻이고요. 리지드 바디 솔버 쪽에 가보면은 슬리핑 타임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 속도가 4를 넘지 않은 채로 2초 정도가 지속되면 이제 그만 시뮬레이션을 멈춰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값은 이제 0.81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블렛 솔버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컬리전 이런 게 뭐 정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림 현상들이 꽤 있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계속 떠는 거죠. 그리고 블렛 솔버가 여전히 그런 좀 버그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떠는 현상들이 여전히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이렇게 한 2초 정도 지속되면 그냥 멈춰라 이런 옵션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뮬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멈추는 것 같거나 혹은 너무 많이 떨거나 그랬을 때는 슬리핑 쪽을 조금 조절하거나 뭔가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 오브젝트 노드 옵션들을 먼저 조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지드 바디 솔버에 가보면요. 솔버 엔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후디니가 원래 갖고 있던 RBD라는 엔진이고요. 블렛이라는 엔진이에요. 자, 엔진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솔버 엔진 비슷하게 같은 뜻으로 거의 쓰이는데요.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 일종의 계산식,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렛 솔버라 그러면 이제 블렛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계산식을 이용해서 리지드 바디를 연산하는 뭐 이런 노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엔진이 뭐 성능이 어떻고 뭐 솔버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흔히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안에는 이제 옵션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타임 스케일, 전체적인 속도, 그 다음에 서브 스텝이라 그러면 보통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말을 해요. 한 프레임과 한 프레임 사이. 그래서 이 블렛 솔버라는 솔버는 디폴트로 한 프레임을 계산할 때 그 안쪽에서 10번 정도를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래쪽은 나중에 컨스트레인트를 배울 때 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RBD 솔버 자체 옵션을 막 많이 만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서브 스텝 정도는 정확도를 위해서 올려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블렛 솔버가요 비교적 꽤 정확한 편이고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규모가 뭐 박스 한두 개 떨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요. 사실은 규모감을 중요시 여기지 현재는 이렇게 막 정확한 컬리전, 정확한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블렛 솔버 자체도 크게 막 파라미터를 막 옵션으로 승부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RBD는 이제 지금으로선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볼 필요가 없고요. 프랙처도 뭐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유로 이제 거의 뭐 사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 노드를 한번 볼 거예요. 머지 노드. 자, 우리가 쌉에서 머지 그러면은 그냥 지오메트리 두 개를 합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답에서 머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먼저 우선 보면은요, 답에서 머지는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의외로 고르는 것도 좀 돼요. 그래서 저것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잠깐 볼 건데요. 자, 일단 그래비티를 안쪽으로 이렇게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요. 우선은 요 세 번째 있는 요 머지에 요 mutual 요거를 left input, affect right input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static solver 여기에 보면 make object mutual effect 꺼줄 거고요. gravity에도 여기 보면 gravity가 아니라 rigid body solver에도 보이는 요 make object mutual effectors 요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을 받나요? 아까랑 시뮬레이션이 조금 달라졌죠? 그쵸? 달라졌죠? 네. 자, 공이 이 경우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돼지는 스피어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이 이렇게 밀려났는데 사실상 이 공은 돼지한테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쵸? 이 돼지는 그냥 공이 있건 말건 땅으로 떨어지죠. 머지 노드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에는 이 공은 돼지한테 영향을 안 받고 있죠. 공은 공대로 그냥 튀기고 있는데 돼지만 이 공에 부딪혀서 날아가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머지 노드의 이 옵션이요. left input, affect right input 상태라 그래요. 왼쪽의 지오메트리가 오른쪽에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피어가 돼지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돼지는 스피어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은 이렇게 돼서 그렇다는 거를 알았고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릴레이션십이라는 우리가 여기 그라운드 플랜,
피그헤드, 스피어 외에도 이렇게 릴레이션십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요 안에 열어보니까 머지 1, 머지 2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지 1, 머지 2 이렇게 두 개겠네요. 자, 머지 3 같은 경우는요, 연결이 하나밖에 안 돼 있어서 뭐 굳이 뭘 이렇게 머지할 게 없어서 이제 여기 안 떠 있는 거고요. 자, 머지 1, 머지 2를 보면요, 요 안을 열어보면은 자, OBJ 어펙터, OBJ 그룹 이렇게 두 개의 모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안을 열어보면은 어펙터 쪽에 그라운드 플랜이 있고요. 요 그룹 쪽에 피그헤드랑 스피어가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머지 1의 왼쪽에 있는 그래비티, 그라운드, 얘가 영향을 주는 쪽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있는 요거 두 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 쪽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머지 2도 보면요. 요 머지 2의 스피어가 왼쪽, 피그헤드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머지 2에도 보면 스피어가 돼지머리에 영향을 주는 쪽, 받는 쪽, 요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요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영향을 주는 쪽이 스피어고 받는 쪽이 피그헤드라 이제 피그헤드 쪽은 스피어에 영향을 아예 못 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시뮬레이션 아까 상황엔 어떤 상황이었냐? 얘를 만약에 뮤추얼로 바꿔주면요. 이렇게 뮤추얼로 바꿔주면 이제 양쪽에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쉘프 탭으로 만들어주면요. 여기 이렇게 그냥 레프트 인풋, 라이트 인풋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뮤추얼로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뮤추얼로 돼 있냐? 그러면 여기가 일단 뮤추얼로 돼 있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머지원의 뮤추얼이란 뜻은 여기 있는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양쪽에 넣어 이런 뜻이라 이렇게 어펙터에도 3개. 영향에도 3개 이렇게 해서 이 머지2가 뭐가 됐던 어찌됐건 양쪽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이거 외에도 리지드 바디 솔버에 여기 make object mutual effect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돼서 여기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양쪽으로, 또 스태틱에도 물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스태틱에도 지금은 그라운드 플레인밖에 없으니까 뭐 그라운드 이렇게 되겠지만 또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십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컬리전이 문제없이 양쪽으로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솔버들을 막 작업들을 쉘프 탭을 안 쓰고 하다 보면 머지가 디폴트가 뮤추얼이 아니라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가 디폴트다 보니까 이제 간혹 컬리전 관계가 잘못돼서 뭐 시뮬레이션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쉘프 탭을 쓰면은 뭐 여기도 뮤추얼, 얘도 뮤추얼, 뭐 얘도 뮤추얼, 뭐 이런 식이라 이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답에서의 머지는 이제 쌉하고 다르게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주는 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컬리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릴레이션십이 컬라이드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나중에 볼륨이나 플립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컬리전이 아니더라도 뭐 싱크, 그룹, 뭐 컨스트레인, 뭐 소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릴레이션십들이 있어서 컬리전 외에도 데이터들을 답에 있는 것들을 뭐 다른 관계로 엮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컬라이드 릴레이션십 외에 다른 릴레이션십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머지가 이렇게 좀 답에서의 머지는 쌉처럼 이렇게 단순히 지오메트리를 합치는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된 결과는요, 쌉으로 다시 가져오게 돼 있는데요. 자, 피그헤드 쪽에 가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준비된 데이터고요. 자, 마지막에 달린 요 답 임포트라는 노드에서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 임포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시뮬레이션 상태가 아니지만 여기서 답 네트워크, 오토 답 네트워크에 있는 요 데이터를, 요 지오메트리를 갖고 와라. 미들 클릭 눌러보면 1번이네요. 자, 답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바이 요 노드에서 생성된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피그헤드에 가보면은, 여기 피그헤드에 가보면은
요 오브젝트 아이디 1번 요거를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돼지머리를 갖고 온 거고요. 뭐 그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강제로 2번 그럼 스피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0번인가요? 0번 그러면 플랜 아까 그라운드 플랜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피그헤드 갖고 와라 이런 뜻이고요. fetch geometry from DAM network import style. fetch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직접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연결돼 있지 않아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띄면은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띄면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DAM 네트워크에서 요 서페스를 요 노드에 연결된 걸 갖고 와라 요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띄워놓으면은 아까 DAM 네트워크에서 이걸 찾지를 못해서 못 가져오고요. 다만 이 임포트 자체는 이렇게 다른 노드에서도 fetch로 해주면은 뭐 특별히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모드들이 더 있는데요. 뭐 트랜스폼, 뭐 fetch,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